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위치한 캘리포니아 소노마 산지는 강과 바다, 언덕과 숲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와인 산지로 이곳에 자리한 많은 와이너리들 중 7곳의 와이너리와 그 와인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가면 소노마 카운티에 들어서고 소노마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약 1시간 반 거리로 작지 않은 크기의 산지인 소노마는 서늘한 해안가에 닿아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건조하고 더운 기후의 차이도 있고 높고 낮은 고도의 차이도 있고 크고 작은 강 지류들이 지나는 등 여러 환경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환경들에 맞는 다양한 포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흰 품종들과 레드 품종 중 피노누아는 해양바람이 닿는 곳이나 산 쪽 산지에서, 건조하고 비교적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진판데리나 까베르네 등의 레드 품종들은 내륙 쪽에서 주로 자라는 등 현재 60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400여 곳 이상의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노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와인들은 피노누아, 샤르도네, 까베르네 순으로 먼저 피노누아, 샤르도네의 산지 와이너리들을 소개합니다.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에 자리한 리로라이입니다. 웨스트 소노마 코스트는 소노마 코스트 산지에서도 해안가 쪽으로 자리한 산지로 이곳 리로라이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테드 레몬은 부르고뉴 디종에서 양조학을 공부한 후 부르고뉴 우수 도맨들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포도밭을 빌려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을 해오다가 리로라이를 설립했고 2008년 와이너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리로라이에선 친환경 농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농법인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서 1년 내내 천연 비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이렇게 포도 재배에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는 곳이라면 와인 메이킹에도 정성을 다하겠죠. 리로라이에선 와이너리 옆에 자리한 포도밭 그리고 몇몇 다른 산지 포도들로 우수한 품질의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노마의 러시안 리버는 이렇게 남쪽을 향해 흐르다가 서쪽 태평양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곳이 소노마의 대표 피노누아 샤르도네의 산지인 러시안 리버밸리 산지로 우수 포도밭들은 모두 산 쪽이나 강 영향이 닿는 지역 가까이 자리에 있어서 러시안 리버 위쪽과 아래쪽을 지나는 웨스트 사이드 로드와 이스트 사이드 로드 길에서 여러 와이너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에 자리한 게리 페럴 와이너리입니다. 이곳은 웨스트 사이드 로드길에서도 산 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산과 나무가 가득한 뷰를 가진 와이너리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의 설립자인 게리 페럴은 1970년대에 이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분으로 이곳에선 역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생산되고 있는데 에스테이 포도밭들에서 재배된 와인들과 함께 러시안 리버밸리에서 오랫동안 와인 생산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러 우수 포도밭들과 계약이 돼 있어서 그 포도밭 이름들이 표기된 싱글 비냐드 와인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와인들도 시음하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로키올리입니다. 웨스트 사이드 로드 쪽 구불구불한 산길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해 있는 로키올리는 패밀리 이름으로 포도 재배와 와인 메이킹, 와이너리 경영이 4대째로 이어지고 있는 패밀리 와이너리입니다. 소노마에는 지금도 과수원, 야채밭, 목장들이 있지만 오래전 이곳 러시안 리버밸리에 그런 농장들이 더 가득하고 빈야드가 없었던 시기에 이곳에 포도 재배를 시작한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로키올리가 그중 한 곳으로 과일나무와 야채밭으로 가득했던 이곳에서 1959년 까베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롱 재배를 시작했는데 까베르네는 잘 자라지 않아 피노누아로 교체했고 이곳 환경에 잘 맞은 피노와 샤르도네의 포도 품질을 인정받게 돼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와인 생산자들에게도 포도를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한 포도밭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항상 그 포도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 다른 와인 산지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유명 우수 포도밭들은 주로 우수 와인 생산자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로키올리와 계약 관계를 유지해서 로키올리 빈야드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그 생산자의 자부심도 되고 이런 와인들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와인들이기도 합니다. 포도 재배를 해서 포도를 판매만 해오던 로키올리에서 처음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에스테이 피노누아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초기인 1959년에 심겨졌던 소비뇽 블롱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뇽 블롱 포도 그루들 중 하나로 러시안 리버밸리에서 생산되는 가장 맛있는 소비뇽 블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소비뇽 블롱과 함께 우수한 품질의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키올리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자리한 맥로스티입니다. 이곳은 샤르도네 와인메이커로 인정받았던 스티브 맥로스티가 설립했던 와이너리로 이때는 4월쯤이어서 포도그루들에서 새 잎들이 한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비된 테이스팅룸을 갖추고 있고 이곳의 플래그십 와인은 역시 샤르도네로 현재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샤르도네의 애정이 깊었던 설립자 스타일을 유지해서 지금까지도 좋은 샤르도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제 와인의 빅팬은 아니지만 몇 가지 좋아하는 로제들이 있는데 저에게 로제 와인은 일단 색감이 중요해서 오렌지빛이나 레드 쪽 색감보다는 딱 이런 로제 색감을 좋아하고 피노누아 100% 로제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방금 전 소개한 로키올리 로제도 또 이곳 맥로스티의 로제도 색감이 참 아름답고 피노누아 100% 로제입니다. 맥로스티에서는 여러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진 않고 계약된 포도 재배자에게서 포도를 구입해서 대부분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에 있는 힐스버그라는 마을은 여러 샵들과 갤러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포함 여러 레스토랑들이 있는 예쁘고 자그마한 마을인데 피노누아 산지인 러시안 리버밸리, 카베르네 산지인 드라이 크릭 밸리와 알렉산더 밸리 산지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해 있다 보니 여러 와이너리들의 테이스팅 룸들도 자리해 있습니다. 힐스버그 마을에 자리한 레이미입니다. 레이미 부부에 의해 1996년 설립된 곳으로 데이빗 레이미는 1979년 UC 데이비스에서 양조학을 전공하고 보르도 샤또 페트리스에서 트레인을 받았던 분으로 샤르도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우수 샤르도네로 이름을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데이빗 레이미와 비슷한 시기에 UC 데이비스 양조학을 공부한 이들을 포함해서 이곳을 졸업한 동문들은 우수 와인 생산자로 포도 재배자로 와인 메이커로 컨설턴트로 와인 산업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미의 플래그십 와인은 역시 샤르도네로 우수 포도밭들인 리치, 로키올리, 허드슨, 하이드 포도밭 등에서 재배된 포도로 천연 이스트를 이용한 발효, 둥근 산도와 크리미한 질감을 주는 멜룰렉틱 발효, 노 필터링, 절제된 설퍼 사용 등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우수한 샤르도네와 함께 피노누아와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도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의 또 다른 우수 생산자 듀몰입니다. 듀몰은 산 쪽이 아닌 좀 더 마을 쪽에 와이너리가 자리해 있는데 제가 이곳에 갔을 때는 추수철이어서 포도들이 들어오고 발효가 시작되고 했던 시기로 어느 산지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추수철에 들르게 되면 이미 마을 어디서나 와인이 발효되는 향이 가득해서 들어서면서부터 가슴이 뛰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로키올리나 레이미, 이곳 듀몰처럼 와인메이킹 마지막 과정에서 침전물을 인공적으로 걸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와인이 생산되는 경우엔 침전물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과정을 수개월간 거치게 됩니다. 듀몰에선 이런 노 필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생산되는 우수 샤르도네와 우수 피노누아를 메인으로 까베르네, 시라 등의 와인도 생산하고 듀몰의 와인메이커인 앤디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그의 모국을 상징하는 띠슬꽃이 듀몰 와인 라벨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화이트 품종과 피노누아 산지들이 아닌 소노마 캬우니 안쪽 산지들에선 평균 기온이 좀 더 높은 곳을 선호하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진판델, 그르나슈 등이 주로 생산됩니다. 드라이 크릭 밸리 산지에 자리한 리치 와이너리입니다. 리치 와인은 아마 나파 와인 역사 배경을 아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이름일 텐데 1976년 파리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와인 테이스팅 행사에서 보르도 유명 샤또 와인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된 곳입니다. 리치 와이너리는 세나크루즈 마운틴 산맥에 있는 몬테벨로 에스테이시 그 시작으로 한참을 구불구불 올라간 산맥 위에 자리해 있고 와이너리 주위로 둘러진 몬테벨로 포도밭에선 까베르네와 함께 약간의 샤르도네가 재배됩니다. 높은 산 위에 자리한 이곳에 처음 포도밭이 생기고 와이너리 건물이 지어진 것은 1890년대지만 현재의 명성은 1960년대 초 이후로 까베르네로 만든 몬테벨로 와인은 현재까지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소노마 캬우니에 자리한 리튼 스프링스 에스테이트는 리치에서 이 지역 진판델로 와인 생산을 먼저 해오다가 1991년 매입한 곳으로 테이스팅 테라스 앞쪽에 보이는 진판델들은 평균 수령 100년의 포도그루들입니다. 이 올드그루 진판델을 메인으로 몇 가지 다른 와인들은 이곳 소노마에서 생산되고 리치의 대표 와인인 몬테벨로, 까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는 몬테벨로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소노마의 7곳 우수 와이너리들을 소개했는데 기회될 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와이너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최근 테이스팅했던 95점에서 100점 평론가 점수를 받는 우수 와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